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자, 오늘은 시그모이드 곡선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S자 형태를 그리는 곡선인데요. 이 곡선은 초반에는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성장 구간을 맞이하고 이후에 다시 완만한 속도로 안정화되는 패턴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건 생물학, 기술 혁신, 경제 성장, 금융시장, 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곤 하는데요. 경제와 시장도 최근 이 곡선을 그리는 듯 보입니다. 침체기에서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회복 속도가 가팔라지고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죠. 지금 특히 시클리컬 업종이 시그모이드 곡선을 그리는 중일까요?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금호석유, 포스코홀딩스, 현대건설의 작년부터의 주가 추이입니다.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각각 업종은 철강, 화학, 건설인데 다른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12월 급격한 하락세를 뒤로하고 저점을 다지고 올해 들어서는 추세적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슈를 각각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감산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지난 2월에 정리해드렸습니다. 후판 반덤핑 관세로 공급 조절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안정 기대감 그리고 신증설은 둔화하고 중국 부양 기대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기대감을 좀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21일에 보여드린 화면 주시겠습니까? 철강주의 당시 급등세가 있었고 그 상승의 재료 중에 하나가 정부가 철강 기업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에 4개월 만에 당시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였는데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한 달 내로 확정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 당시가 지난달 21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를 하겠네요. 그에 대한 좀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DLENC와 현대건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다음 자료 보실까요? 강한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실적 발표했을 때 정리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컨센서스 추이가 확실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이와 함께 추세가 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건설 업종의 수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분위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는 유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인가 의심되는 정황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보는 굉장히 불편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시적인 상황들 보면 유가 하락을 유도하는가라는 지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은 이제 오펙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감산 규모 축소, 사실상 증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잡음은 많습니다만 결국에 종착지는 종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막바지에 들어갔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미국, 이란 핵합의 중재 등의 이슈 모두 한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이슈들이죠. 여기에 IM증권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하향 안정화가 결국에는 석유화학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신증설 물량 감소와 중국의 부양책이 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석유화학 섹터가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업황의 개선세가 지금 포착되진 않고 있지만 나름 이 최악은 지나간 국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서만 시클리컬의 강세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2시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업종 상승률 상위로 보면 유색, 금속, 항공, 우주, 자동차, 부품, 귀금속, 소형 금속, 조선, 에너지, 철강 등 물류하고 석유, 화학 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회 직전부터 이런 시클리컬의 반등세가 나타나더니 양회 이후에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좀 감지되고 있는데 발개위의 공식 웨이신 계정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2025년 이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 업무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한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조강 생산 조정 지속 시행 및 철강 산업의 감량 재구성 추진을 이 전통 산업의 변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무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건 2021년 이후에 산업의 하락 사이클을 보인 이후에 또 처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컨텐츠 개방도 하나의 신호로 잡힙니다. 최근 중국은 공연, 영화 등 해외 문화 컨텐츠에 좀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의 개봉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슈리레는 이 엔터테인먼트 관광 분야 서비스 개발은 중국 지방 정부에는 새 수입을, 중앙 정부에는 재정 여력을 각각 보태주는 일종의 공짜 경기 부양책이라고 짚었는데, 이 또한 중국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일종의 한한령 해제 신호인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인지, 경기 부양책의 한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중국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도 시클리컬 업종 등과 연관돼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속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전략적인 고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